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 2025-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 특별심사위원회 이관실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출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혜 반도체 유치팀장입니다. 김세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먼저 12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출연 금액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2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5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영조례 제6조 및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업체당 특례보증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실적으로는 금년 8월 말 현재 46개 업체에 61억 5천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요성입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관내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신용보증재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나오셨는데 과장님 오늘 출석 안 하십니까? 네, 지금 과장님이 서울 반도체 대전 행사 때문에 지금 출장 중에 있어서 대신 팀장들만 배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불참자를 보고를 안 해주셨습니다. 이게 행사를 나가실 거면 미리 알고 계셨을 텐데 불참을 하신다고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불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미리 불참하신다고 사유를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그 12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 지원 대상 중에 보시면요. 안성시의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이란 건 규모와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정해진 게 없고 사업장만 두면 됩니까? 예를 들어 지금 본사가 서울에 있고 작은 사업장이 안성에 있는데요. 그러면 생산에 관련된 매출 같은 그런 본사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금도 이제 본사 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 득이 없는 중소기업인데 사업장 규모가 없습니까? 이거는 궁금합니다. 기업지원팀장 김세진입니다.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안성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생산 공장이 안성에 있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시 드리면 규모와 상관없이 작들도 다 지원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안성시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 2025-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 2025-3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15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출연 금액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4억 2,6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5년에는 4억 8,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은 16조 주요 사업으로는 운전자금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조 주요 실적으로는 금년 8월 말 현재 운전자금은 266개 업체에 147억 8천만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17개 업체에 187억 9,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요성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이 지금 2024년도에 5억 6,400이었습니다. 2025년도는 한 어느 정도 출연할 계획인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기업지원팀장 김세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4억 8,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4년보다는 좀 줄었네요. 예, 한 8,2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네, 출연 금액 결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출연 금액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남아 있는 대출 잔액 한도에 그 시군별 이제 비율을 산출을 해서 시군별 비율을 이제 곱해서 이제 산출을 하는데 2025년도에는 약 16억 원을 안성시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70%를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 4억 8,200만 원만 안성시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 비율이라고 하면 그 시군별로 신청하셔서 이 보험을 보증을 받으셨던 분들의 비율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비율이 결정이 되나요?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경기도 쪽에 한번 그 비율 산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몰릴 대로 몰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시면 본인들의 퇴직금으로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2025년에는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인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안성시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과에서도 기금을 하고는 있지만 기금 외에도
이게 중소상인들,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더 미리 좀 예측 좀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 준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팀장님 말씀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갖고 말씀드립니다. 그 기금 조성액과 지금 조성이 좀 거의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못 갚아서 이제 저희가 대신해서 이제 어떤 정도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시군금을 나눈 거 아닙니까? 그 중에 30%가 이제 안성시인데 16억 중에서요. 그러면 이제 상환을 못할 경우에 마지막까지 못했습니다.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끝까지 갔을 때 그럼 30% 채무만 안성이 부담하면 되는 겁니까? 회수가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는 2차 보존액이라 해서 그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했을 때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그 담보나 그런 걸로 이제 채무를 변제를 하게 돼 있고 이거는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관계가 그럼 없습니다. 30%로 출연하더라도 안성시는 손실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 계획 동의안 2025-3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 계획 동의안 2025-4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금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한국폴리텍대학 주관으로 1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8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반도체 장비 19종 30대를 구축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2025년에 2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출연기관 주요 사업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국가첨단산업연구개발, 기반구축, 인재양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체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이 주관하고 한국광기술원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추진 흐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절차 이행 사항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이게 지금 25년도에 24억 원 출연 예정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 어쨌든 총액이 테스트베드 구축에 28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국비나 뭐 도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국비가 지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그럼 다 국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반도체 유치팀장 이건호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286억 원이고 그중 국비는 200억 원, 그 중에 이제 지방비는 70억 원, 그리고 현물 이제 폴리텍 대학에서 16억 원이 현물로 이제 분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 지방비 70억 원이 연차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이 테스트 베드라는 게 구축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저희 안성에 구축이 되는 건가요? 지금 사업 위치는 한국 폴리텍 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 네. 하이테크관이라고 저희 그 관내에 있는 대학에 이제 설치 예정입니다. 아, 그 안에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뭐 연구를 하거나 그 인력을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연구 개발 저희가 이제 산업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서 이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기술 개발 사업, 그리고 기반 구축 사업, 그리고 인력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기반 구축을 제외한 기술 개발 사업하고 인력 양성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제 그 관내 기업 또는 대학에서 공모를 해서 이미 이제 선정이 됐고, 이외에 이제 기반 구축은 국비 외에 지방비도 같이 부담을 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관내 기회라든가 소부장 특화 단지를 위해서 이런 실증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인력 양성이 있는데 인력 양성이나 기술 개발은 전액 국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반 구축 분야에서 실증 장비 테스트를 여기에서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기반 구축 사업은 국비는 전액, 이제 장비는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지방비 부분에서 인건비라든가 그 장소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이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반도체 관련한 여러 기술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개발되는 기술 같은 것들은 이렇게 공공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기업 부분에서는 이제 기업 차원에서 이제 특정 분야 기술 개발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저희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에 따라서 약간 공공적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개념이요? 공공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 소부장 단지에 특화된 기술 연구를 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그 28년도까지 이 폴리텍 대학에 거점을 두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28년도까지 우선 구축을 완료하는 거고 그 이후로 5년간 또 성과 활용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더 확산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호섭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반도체 소부장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단지, 산업단지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실시 설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 설계 지금 하고 있는 걸 지금 현재 실시 설계하고 있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 이제 그 신청을 산업단지 지정 신청 아마 들어갈 그 산업단지 신청이 아직 안 된 이유가 뭐죠? 그리고 지금 농림부하고 농지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저게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지 관련 규제를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제 이제 설계가 다 완료되면은요. 이제 산업단지 지정할 때 이제 농업진흥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법을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협의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농업진흥적 해제를 위해서 지금 현재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지금 미리 사전에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긍정적으로 좀 이제 당초보다는 많이 긍정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게 되는 어떤 걸로 기준으로 알고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왜 저기 그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돼야 되는지, 왜 여기야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초보다는 많이 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12월 달까지는 어떻게 됐든 농지 그 관련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산업단지가 지금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12월까지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12월이나 내년 초에 이제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을 하면은 그 지정 신청된 그 안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의 농지 전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제 관련 서류가 포함돼서 네. 농림부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미리 사전에 하여튼 협의가 다 끝나야 거기서 받아주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신청하면 뭐예요? 거기서 그래서- 부정적이면.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전 협의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 당초보다 처음보다는 많이 좀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여튼 뭐 잘 돼야죠. 예, 잘 안 잘 되면 돼야죠. 큰일 아니에요? 예. 예, 맞죠. 예. 그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게 우리가 그 동의를 해주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거죠. 이거 지금 이렇게 하기로 설립하기로 이게 설립이 돼 있는 건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산업진흥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다른 기관입니다. 네네네. 그 문제가 아니라요. 그 우리가 이거 예전에 이거 제가 이게 아직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알겠습니다. 이건 좀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286억 원이 소요되는 게 전체가 우리가 다 출연해서 그러니까 이게 안성에서만 이게 그 사용되는 하여튼 비용인 거죠. 그 폴리텍 대학에서. 네, 총 사업비가 286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여튼 뭐 우리 그 관련된 우리 학생들이 하여튼 폴리텍에서 양성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교육까지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이제 반도체 우리 산업 이제 양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 하여튼 우리가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도체 기업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이런 조항이나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저희 그 맞춤형 지원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력 지원 사업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테스트 베드는 네.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든가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실증 테스트를 해주는 곳입니다. 이 물건을 잘 만들어지는지 이게 소자업체를 갔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지원이라든가 시험 평가 인증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운데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뭐 외부인들이 더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테스트베드 이 시스템이 원래 기업체들이 이런 거 더 잘하지 않아요, 혹시? 각자 네. 연구소마다 이제 갖춰진 데가 있는데 네. 이 장비가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많은 거는 저희 몇십억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하기 힘드니까 이런 국가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에서 이런 테스트 장비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왔을 때 저희가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시험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일단 뭐 소부장 단지 중에서도 하여튼 뭐 중소기업이라고 보기 한 뭐 중기업 정도 되는데도 이제 연구기관이라 이런 데가 좀 부실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다. 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주승혁 의원입니다. 저도 동신산업단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아까 우리 최우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부정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아직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측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뭐 긍정적으로 지금 태도가 조금 변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좀 많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 농림부에서는 아무리 동신산업단지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이 농업진흥 지역이 너무 과다하게 편입돼 있다. 너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이라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협의가 어느 정도는 되고 나서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그 과다 이제 물론 그 농업진흥 지역이 한 70% 정도 편입되니까 많이 편입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데 그 다른 사례를 보면은 이보다도 더 많은 면적, 더 많이 편입돼서 이제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농림부 가서 협의를 했고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진전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가서 이제 협의할 때는 사실상 좀 농림부하고 협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단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이것 이렇게 된다라는 뭐 해주겠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자료 이제 이야기 이런 것 소통하면서 좀 하면은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진전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목표였던 게 2027년도 이제 착공을 해서 네. 2029년 하반기에서 2030년 상반기에 이제 가동을 하겠다라고 네. 지금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계획에 변함은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당초보다는 또 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거를 대하는 이제 농림부 입장이 그래도 좀 많이 당초보다는 많이 누그러져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처 중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농림부, 기재부 이렇게 두 개인데 그만큼 농림부를 좀 설득시키는 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안성시에서 좀 힘들면 이 많은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저희 안성에도 국회의원이 계시고 많은 국회의원들 통해서 우리 안성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우섭 의원님.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2030년까지 하여튼 소부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지 않으면 이제 입주업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늘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송에 있는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였었어요. 여기는 우리 지금 소부장단지는 국가산업단지는 아니에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도 보면은 면적이 상당히 많이 축소돼서 농림부하고 한 4, 5년씩 협상 끝에 이제 결론이 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늦어버리면 이 반도체 소부장 단지 개념이 없어져요. 일반 산업 단지하고 똑같이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앵커 기업들 다 빠져나가면 솔직히 여기 일반 산업 단지보다 못한 산업 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하고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첨단 산업과에서는 저는 이건 사활을 걸어야 된다. 안성시가 사활을 걸고 반드시 산업단지 유치에 저는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되고 그게 제일 관건이 농림부입니다. 농림부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이게 잘못되면 안성은 진짜 쪽박 차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일단 좀 최대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저도 잠깐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86억이라고 하셨고 국비가 200억이고 지방비가 70억 그리고 폴리텍에서 이제 민간 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한 16억으로 잡혀 있는데 지방비가 이제 70억인데요. 안성시가 24억이면 나머지는 그럼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방비 개념을 보시면 저희가 우선 70억은 지방비인데 지금 현재 도랑 3대 7을 좀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대 7. 예.
그러면 우리는 49억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4억이면 앞으로 한 25억 정도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24억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저희가 건물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24억이 한 번 정도 들어가고 또 나머지 금액을 조금씩 분배해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RCMS 계좌에서 일단은 모든 출연금, 민간 부담금, 거기에 국비까지 다 들어가서 거기서 해결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 2025-4호 안성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위원이신 최우섭 의원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중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섭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모두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 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성 시민의 윤리적인 소비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무역 활동을 확장 및 장려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 계획을, 안 8조에는 공정무역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정무역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5조와 제16조의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과 판매처 표시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전용태가 아니신데 예, 박종윤이시죠? 예, 일자리경제과 박종윤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윤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공정무역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정무역 인증도시로 지난번 10월 초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관련 조항도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몇 가지 좀 문구 정도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조례 제9조 제2항 중 자문한다를 이제 자문 또는 심의한다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 16개 시군 중 한 14개 시군이 경기도 내에 있는데 이 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의 다 자문 및 심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이제 이 예산도 수반된 사항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심의까지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10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회 국장까지 되어 있는데 국장 말고 이제 국장 그리고 국장 과장 해서 과장도 포함해 주도록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종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국무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 및 지금 11조 위촉직 위원회 임기를 보시면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위촉직 위원은 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연임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내용을 넣지 않으셨는데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최우섭 의원님께서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최우섭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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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11조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이제 위촉직 지원 네. 네. 연임 규정이 없으면 네. 의뢰로 한다. 그럼 연임은 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수정 그러면 사항 말씀을 그걸 이제 드렸고요. 그걸 수정 제안을 제안하시는 드리는 건가요? 겁니다. 네. 그건 뭐 위촉직 직원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공정무역 도시 인증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우리 안성시의 공정무역 규모라든가 이런 거 조사가 혹시 된 게 있나요? 네, 일자리 경제과장 박종입니다. 공정무역 규모라든지는 아직 저희 시군에는 저희 안성시에는 그렇게 뭐 활성화되거나 그런 건 없지만 최근 이제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다가 인증된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마을 도시락이라고 거기가 있고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게 중요도라든지 학생들 홍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 관련된 업무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마을 도시락.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조례에는 없는데 예산은 지금 2천만 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이게 공정무역 관련돼서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례 발의를 통해서 인증을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좀 인증을 받아서 이 포트나잇 축제도 지금 스타필드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무역이 일단 이제 불평등한 그런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발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을 도시락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는 뭐를 생산하는 건가요?
예, 일자리 정책 팀장 배정훈입니다. 마을 도시락에서는 주로 반찬하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저기 사회 취약계층이라든가 다른 필요한 곳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그 도시락에 쓰는 음식 재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음식 재료들을 공정무역 제품 뭐 설탕이라든가 뭐 조미료 이런 것들 오일 같은 종류들을 공정무역 제품들을 사용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마을 도시락이 생산하는 제품 자체는 아니고 예. 제품 내에 사용하는 재료가 공정무역으로 거래해서 수입해서 가져온 제품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있다는 거죠, 안성에. 예. 네. 이번에 그 포트나이트 축제 때 공식 인증을 또 받았습니다. 그 네, 업체. 근데 뭐 저희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살라 그래도 판매처를 거의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 지금 11조인가요? 아니 15조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공정무역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럼 이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 전체에 있는 업체의 거를 권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정무역 제품이 이제 제품이 생산되고 한국에서도 이제 생산되는 거 있고 관내 아까 이제 마을 도시락만 얘기했는데 그 외에 이제 초콜릿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구매처는 이제 두레생협이나 아이쿱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아이쿱 그런 데서 이제 서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하면 소비자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건전한 소비를 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 일상에서 좀 더 구매가 쉬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건데 뭐 두레생협이나 아이쿱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획기적인 방안 저희 지역 유통업계들하고 뭐 협약을 맺는다든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뭐 그 저도 이번에 토론에 좀 참여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공정무역 제품 관련돼서는 안성에서는 주로 이제 로컬 푸드하고 연계된 제품도 또 상당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특별하게 안성시 그 말씀 좀 드렸는데 안성시는 공정무역 관련된 부분을 로컬 푸드하고 연계해서 좀 진행하면 아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정무역이라는 게 이미 몇 년 전에 굉장히 그게 크게 사회적으로 환기가 됐던 일인데 지금이라도 이제 차근차근 발을 디뎌 간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님, 네, 박근배 의원님. 그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그러니까 페어 트레이드라는 게 이제 그 수출업자랑 수입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기준하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실제 조례안의 목적은 생산자와 노동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조례안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라 간에 무역을 할 때 수입업자 측에서는 수출업자의 생산된 품목에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는지는 확인 못합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확인한 제품이 페어 트레이드 마크를 달고 나오는 건지 또 우리나라에서 이 마크를 어떻게 다는 건지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페이 트레이드 이제 공정무역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마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정무역 기구가 국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탕이나 뭐 초콜릿, 뭐 바나나, 뭐 면화 같은 거 그게 이제 개발도상국이 거의 이제 아프리카나 그쪽에 많이 개발도상국이 있는데 그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과 이제 공정무역을 장려하고자 이제 만든 기구인데 거기 기구에서 그걸 인정을 해야지만 그 마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제품을
저희 시에서 뭐 설탕이나 뭐 초콜릿이나 수입해 와서 뭐 코코아도 만들고 커피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일 제품을 봤을 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성의 로컬 푸드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로컬 푸드에서 저희는 이제 1차 원료자 아닙니까? 로컬 푸드가. 그럼 이것도 페어 트레이드 마크를 받고 수출을 하는 겁니까? 밖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포도 농가에서 노동자한테 적당한 보상이 가는지는 저희가 확인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확인해 주는 겁니까? 공정한 생산자 노동자가 적당한 대가를 받는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노동자의 착취 구조를 좀 개선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제 기구가 있는 거고 인증 절차가 저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막 거기에서 걸러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단어 자체로 봤을 때는 그 무역의 관점으로 뒀다 보니까 생산자 노동자가 혹시 그 점검할 수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무역보다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공정 거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무역 이러니까 좀 뭐 크게 네. 느껴지는데 그냥 공정 거래 정도로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개념도 있어요. 예. 포트나잇 축제에 저도 참가했었거든요.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쪽 같은 걸 물어봤거든요. 네. 거기 그 나라의 생산자 노동자한테 대가 지불하는 것을 확인 못하겠다라고 들어서 또 똑같은 질문을 또 드렸던 겁니다. 아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그 인증 절차하는 기관들이 좀 투명해지고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제 그 토론회에서 그런 것들을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이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부작용들이 좀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 구조가 가격이 비싸지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좀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좀 필요하다. 아직 공정 무역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배석하신 박종윤 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과장 박종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네, 박종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안성맞춤 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중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모두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안성맞춤 면장 선정에 있어 명장의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개발비에 국한되어 있던 재정적 지원의 항목을 개발 장려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예 분야 전통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명장의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 중 점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안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명장 선정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명장의 자격 중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였고 안 제7조의 지정 취소 중 점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기존 지원 항목 중 개발비를 개발 장려금으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에 안성맞춤 명장 정시회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로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박종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유입니다. 본 제안된 조례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습니다. 네, 박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최승혁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개발 장려금은 이 개발이 됐을 경우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을 하라고 장려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개발을 하라고 드리는 비용입니다. 졌는데 개발을 못하면은 어쩌죠? 개발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당연히 개발을 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명장 선정을 할 때도 명장 선정을 하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유입니다. 제가 더불어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급 조건 지급할 때 개발비 지급할 때 그 명장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할 겁니다. 매년 지급하면서 명장 활동 제품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관내 거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급 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끔 안 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고서 안 하는 거는 없는 거로 제가 검토됐습니다. 지금 저희 안성시에 명장님이 몇 분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10분인데 한 분인데 돌아가셔가지고 9분이십니다. 예. 앞으로 좀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계속 줄 이제 거라고? 예, 앞으로도 늘어날 수는 있는데 올해는 이제 신청자가 없어서 선정이 안 됐지만 내년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자 자체도 지금 없는 상황? 예, 좀 명장이 좀 희소 가치가 있어서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5조에 50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이를 제한 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경력을 20년 이상을 넣는데 나이까지 또 들어갈 필요가 그러네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좀 명장님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과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어쨌든 9분 계시니까 어쨌든 지금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어쨌든 좀 안정적인 명장님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예품을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무슨 뜻인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럼 예술적 가치는 누가 판단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명장이 만드시니까 당연히 있다고 일단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 갖고 말씀드리는데, 명장들이 되려면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연간 200만 원이면 달에 16만 6천 원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16만 6천 원이면 이분들이 과감하게 다른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돈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예품, 예술적 가치가 있는 제품을 팔아서 판매를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생계를 꾸려가시는데요. 뭐 어려울 때는 연간 장려금을, 물론 이제 개발 장려금이지만 뭐 개발만 하겠습니까? 생계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금액을 왜 200만 원 고정시킨 거는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 200만 원이 꼭 돼야 되는지. 네, 이 의견은 이제 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부서 의견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 정책팀장 변영훈입니다. 저희가 이 의원 발의 조례를 보고 이제 200만 원씩 5년간으로 좀 한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의견을 냈는데요. 그 당시에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시군에 대해서 지원 금액과 지원 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총 이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시군이 경기도에서 총 19개 시군이었고요. 그 중에서 15개 시군이 적게는 25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의 그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안성시는 이제 200만 원씩 5년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1,000만 원을 산정을 했는데요. 다른 안성시 외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 시군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그 다음에 고양시, 용인시, 그 다음에 광주시, 이렇게 4개 시군이 최고 금액인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예, 안성시도 거기에 금액을 맞췄습니다. 늘상 이제 그 포상 관련해서 이제 궁금했던 게, 안성시는 뭐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타 시군하고 가장 최고가로 맞춰주셨는데요. 안성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 관련된 포상 규정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포상 규정도 한번 손 보실 기회가 됐다,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른 시군과,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그 귀한 문화적 유산 가치가 높은 그런 명장들이라면 다른 시군과 굳이 맞출 게 뭐 있습니까? 독특하게 더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측면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분들이 간담회를 요청한 이유도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번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 요청하셨는데요. 거기에 맥락은 그렇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어떤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은 불가하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개발 장려금도 200만 원이 좀 너무 작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가치,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 사례를 보면 지금은 이제 노벨 문학상 후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지셨는데, 고은 시인께서 대림동산 거주하실 때 지원이 하나 없어갖고 수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또 무용가도 계시고, 이게 예술적인 명장, 그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어서 다 떠나고 계시다라고 이제 주변 분도 그러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기회가 되면 금액도 타시군과 굳이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의 가치만 생각했을 때 더 흠뻑 지원해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더불어 부가적인 말씀드리자면, 근데 명장분들이 기존에 이제 제품 개발비라고 보조 사업으로다가 좀 줬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매년 줬었는데, 이제 명장분들이 이제 고령이다 보이고, 고령도 고령이고, 그리고 이제 명장 특성상 뭐 이렇게 재료 구하고 그러는 거에, 재료 구할 때 어디서 뭐 큰 나무를 구할 때도 그렇고, 뭐 어디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세금 계산도 끊을 수 없는 게 많고, 근데 보조금 관리 규칙상 규정상
영수증 꼭 세금 계산도 필요하고 그리고 카드도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여러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장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와가지고 이런 보조금 대신에 이제 장려금으로다가 이제 계속 주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5년 정도 매년 이렇게 주는 걸로다가 하면은 장려금 같은 경우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영수증 처리나 그런 게 이제 없어도 되니까 이제 다만 이제 줄 때 저희가 이제 확실히 확인을 하고 명장분들한테 이제 제품 활동을 해야지만 지정 취소 사유가 안 될 경우만 주는 거니까 그거는 확실히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명장분들이 이제 생업이 이게 생업이지 뭐 이거 외에 다른 거 하시는 건 없어요.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판매하고 관광 상품화 시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술적인 가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공예 명장분들이 만들어서 팔려야 되거든요. 팔릴 수 있는 그런 생활에 보탬이 되거나 뭐 팔릴 수 있는 많이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장려하는 그런 겁니다. 예.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개선사항이 없을까 해서 이제 여쭤보는데요. 그 재료비를 구하는 게 어렵고 또 재료비를 또 구매할 때 계산이 어렵다면 대안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시에서는? 그럼 뭐 법을 바꿔서라도 그분들이 카드를 못 쓰면 다른 대체 도구를 써갖고서 제출하는 거로 해서 인증할 수 있게끔 하시면 안 됩니까? 없어요. 예, 그게 안 되죠. 보탬이 시스템에 그 적용됩니까? 예. 보탬이도 해야 되고 보조금 지방 보조금법에 돼 있어서 제가 뭐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안손맞춤 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륜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김민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4조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는 골목형 상점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비용 축에서 관계 변경 발췌서는 이 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이 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요즘처럼 진짜 살기 팍팍한 시기에 시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내용의 골자를 보니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 이 점포들을 상점가로 이제 육성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있는 경우를 지금 30개 이상 밀집이 되어 있는 거를 지금 20개, 25개하고 20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완화를 시키시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제2조의 2에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에 보시면 법 2조 제2의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고 있는 구역이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요 내용을 지금 수정하는 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가 된 걸까요? 네. 일자리 문제과장 박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 첨부 사항으로다가 그 밖에 참고 사항 안에 있습니다. 전통시장법상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 관련 안내 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 관련 안내 해가지고 저희 시군 조례에서 특별히 이제 그 완화하고자 이런 근거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협의는 돼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설정에 의해서 하도록. 예. 네. 그럼 저희는 지금 중소도시에 들어가는 거죠? 농어촌이 아니고. 중소도시죠. 그럼 만약에 일죽이나 죽산 지역에 만약에 상점가를 형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중소도시로 들어갑니까? 농어촌으로 들어갑니까? 중소도시가 맞고요. 이제 여기 중소도시하고 상업지역하고 저기 20개, 25개는 상업지역에서는 25개, 중소도시 이제 상업지역 외지역은 25개, 상업지역 외지역은 20개로다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이제 골목형 상점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20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소도시에 들어가는지 농어촌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또 협의 내용이 달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쓸 수 있고 예. 목적은 건데 그러면 단일 건물 700평 정도 되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가 거기 공교롭게 3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가가 그거 됩니까? 기준에 적용 됩니까? 그게 단일 2층 건물에 3층 건물에 700제곱미터 안에 되는 3층 건물에 3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가만. 그럼 그건 단일 건물로 지정이 됩니까?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상점가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상점가. 업종 상관없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업종은 관련 없고요. 이제 상점가라는 게 있고 골목형 상점가입니다. 골목이면 당연히 이제 건물 하나가 아니고 쭉 이제 골목으로 형성돼서 구역을 그 안에 구역 2,000제곱미터라는 그 면적은 거기 안에 도로, 주차장, 공원 뭐 그런 공유지라든가 그런 거 다 제외한 면적을 저희는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일 건물에 30개 이상 되면 그냥 상점가지 골목의 상점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네, 그게 궁금해서 그게 구분이 쉽게 될지 않을지 모르겠. 그렇게 이제 다른 거죠. 골목 상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그 조례 자체에 골목형 상점가이기 때문에 건물 단일 건물에 30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또 골목 개념으로 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앞서 이관실 의원님 말씀 주셨던 건데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랑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과장님 참석하셨죠? 팀장님이 하셨나요 혹시? 간담회 할 때. 네, 어쨌든 간담회를 했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게 아까 20개 좀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서 작년에 3,000제곱미터에서 50개 점포였던 거를 제가 2,000제곱미터에서 30개로 완화를 좀 시켰습니다. 근데 산자위에서 이제 산자부에서 좀 상위법에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그 이상은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25개로 또 좀 완화를 더 시킨 거잖아요. 어쨌든 부처랑 좀 더 협의를 해서 이것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저기 그 의원님께서 50개에서 30개 줄인 거는 상정가입니다. 상정가. 이거는 아니 비슷한 측면인 거잖아요. 예, 어쨌든. 같은 네. 그건데 상정가하고 이제 이거는 골목형 상정가라고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개로 좀 더 완화를 시켜 달라는 게 이제 상인들 말씀이신 건데 더 완화를 시킬 수 있냐 앞으로 이거를 지금 그 이제 완화시키려면 이제 중기부하고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중기부에서 협의할 수 있는 한도가 농어촌 지역은 20개, 상업 지역은 25개, 그거까지만 이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것도 30개로 저희는 농촌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농복합 도시인데 동이 있어가지고요. 예. 근데 그 상업 지역 그 도농복합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상업 지역이냐 상업 외 지역이냐 그거 가지고 따집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뭐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이상은 좀 힘들다 이렇게 좀 지금까지는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중기부하고 협의가 별도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협의만 되면은 가능한 거예요? 예, 그 이하를 할 경우 중기부하고 협의할 수 있다. 협의하면 이제 충분히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상정가 기준이 20개 이하로다가 하면은 그 상정가로서의 기능은 좀 그런 내용이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최소한은 20개는 돼야지 되지 않냐. 그런 그러니까 입장입니다. 20개는 돼야 되는데 20개로 지금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20개가 이제 상업 외 지역은 20개가 가능했죠. 상업 지역은 지금 25개. 그 용도 지역상 토지 용도 지역상 상업 지역은 25개로 지금 바뀌는 거고요. 상업 지역이 아닌 곳은 이제 20개로, 상업 지역 외 지역은 20개로 지금 완화하는. 그러니까 상업 지역도 협의만 되면은 네. 20개로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중기부하고 협의해봐야 됩니다. 네, 다시 그거는. 어쨌든 협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시다시피 저희 안성 시내나 공도 시내는 상권 다 죽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인들께서 스스로 모여서 좀 상권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취지로 이 개정이 필요한 건데 이거 동의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근데 25개, 30개도 좀 많다. 20개까지만 좀 낮춰달라는 요청입니다. 어쨌든 시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상인들 스스로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기부랑 좀 협의를 좀 더 하셔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안성시에서는 좀 더 협의를 하셔서 20개까지 좀 더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좀 다시 한번 협의를 조금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안성에 구도심이든 이런 대상지가 지금 여기에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가고 있는 데는 그 명동골목 쪽이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죽산시장 쪽 일부 쪽이 좀 해당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성에는 죽산시장 쪽하고 네. 그다음에 안성에 있는 명동골목. 명동거리 예. 그쪽을 좀 대상으로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죠. 예. 네. 그 명동거리는 그쪽은 상업 지역이 지금 현재 아닌가요? 근생 지역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명동골목 쪽 일부 지역은 아마 일반 상업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골목 상권은 예. 근생으로 좀 돼 있는 것 같고 앞쪽에 대로변에 있는 쪽은 상업 지역이 같이 혼재돼 있는 쪽이네요. 결론은. 네, 옛날 우체국 예. 뒤쪽으로 해서 그 명동 골목 그 쪽으로는 대부분 일반 상업 지역으로 지금 제 기억으로는 혼재돼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벗어나면 이제 저 준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 쪽으로 또 주변에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산 상가 쪽과 예. 그다음에 명동거리 쪽에 대상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안성시 출자 추전계획 동의안 2025-5호 경기 신용보증재단 추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안성시 출자 출원계획 동의안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원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원계획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경기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상으로 추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상인 특례보증으로 48억 3,800만 원을 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례보증 지원 주요 실적으로 24년 8월 말 기준 특례보증 389개 업체에 9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 업체 중 개업일 및 사업자 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입니다. 다음은 24쪽 경기 신용보증재단 기관 현황은 위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2024년도에 저희가 출자 출연한 금액이 9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주요 실적을 보니까 이제 출연 금액에 비해서 지금 99억이군요. 99억에 이제 특례 보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업체를 보니까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4년까지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21년은 아무래도 다른 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는 좀 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지금 이제 본 예산 이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출자 출연을 얼마 정도 할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9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하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지금 너무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지금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필요성에 대해서 보니까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해서 완화된 심사 방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심사 방법이 되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일자리 경제당 박종입니다. 그 완화된 심사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력이 부족하고 그런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 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C 트리플 플러스를 하면은 다른 데는 이제 다른 은행권에는 대출을 못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증서를 이제 C에서 보증서를 해주면은 그 C 트리플 플러스도 해도 완화되게 심사해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보증서를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럼 신용 등급이
C3 플러스가 되는 것만 그럼 지원을 하게끔 해주는 건가요? 뭐 그 이상도 뭐 했는데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더 그게 보증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신용 등급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갚을 능력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심사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심사를 하고 합니다. 예.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또는 상점과의 공통점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통시장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육성만도 중요하지만 혹시 요즘에 이제 그 화재 같은 경우 밀집되어 있을 때는 화재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혹시 전통시장에서 화재 관련해서 안성시에서 화재 보험료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화재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존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제 이제 화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화재 공제라고 해가지고 풍수해 보험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공제 보험. 그래서 중앙시장, 4개 시장, 전통시장에 다 지원을 해주고 가입은 이제 화재 공제로 가입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개인적으로 별도로 적금식으로 화재 공제를 들은 분이 있어요. 상인 중에. 그런 부분은 이제 이중이 가입이 되니까 그런 분은 또 제외하고 그렇더라도 적금식으로 드는 사람도 빼고 해도 해서 100% 다 가입한 걸로다가 하고 저희가 매년 화재 대비해 가지고 뭐 노전선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불꽃 감지기 CCTV 설치라든지 그리고 계속 소방 안전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같은 매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서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자료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조례로 지정해서 골목형 상가가 지정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 30개 점포라고 했을 때요. 말씀하신 대로 공제를 해서 들었는데 나는 공제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보험 안 드시는 분이. 그런 때는 페널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오늘의 상품권을 쓰지 못하게 하든가. 그래서 강제로 해도 자기만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옆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강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는 경우가 생긴다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보험 가입을 안 한 분은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예, 다 해. 그럼 100% 가입됩니다. 이거는 전통 시장만 제가 좀 보고 싶은데요. 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항하고 또 변제 보험 금액 얼마 정도 화재 났을 때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출이 현재 99억 정도 특례 보증 돼 있는 건가요? 예. 우리 출연금이 얼마예요? 지금 9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출자 출연 한 게. 그러니까 2024년도에 9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출연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모아진 게 얼마냐고 금액. 출연금이 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2020년부터 지금 24년까지 총 48억 48억 정도 예. 들어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한 2배 정도 출연금의 2배 정도를 특례 보증을 서주시는 거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9억 이제 지금 매년? 2024년도에 네. 99억이고요. 보증해준 금액이 전체 총계로는 520억. 520억. 오. 이게 그거 혹시 이게 그러면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보증을 서줬는데 네. 못 받는 금액 뭐 이런 거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못 갚는 건 대신 갚고요. 못 갚은 채무자한테 이제 추심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하는 방법.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예, 제가 일단은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특례보증하고 좀 틀립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이제 적립식
되는 건데 이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제 소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9억 10배를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 자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손실이 났을 경우에 이제 그거를 이제 상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근데 이 9억 9천 99억은 이 99억은 이제 10배를 하면 9억에 대해서 10배 하면 90억인데 이제 9억이 된 거는 99억이 된 거는 9억이 이제 2월 돼서 넘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99억이 된 거고 이게 정립적인 기점이 아니고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됐든 신용 보증 재단에서 이제 그 특례 보증을 좀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워낙 또 저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 기금을 받는 것조차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그 보증 기금 자체에 저는 좀 이런 부분도 좀 더 낮출 필요가 기준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증 재단에서 하는 거죠. 네. 저희는 당연히 그냥 출자금만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안 되고 거의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게 참 실질적으로 우리 저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좀 쉽지 않다 보여지고 뭐 5천만 원 이내라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예,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한번 강구를 좀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 자체가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러한 대책들을 좀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저는 이건 공공건물만 때려질 일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소상공인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시장이든 아니면 소상공인이든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놔야지 그냥 대책 없다고 그냥 대책 없이 쓰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이제 계속 민원신문고든 뭐든 나가 보면 너무 어렵대요 살기가. 안성시에서는 또 관내업체 건설경기나 이런 것들 해서 관내업체 쓰지도 않고 뭐 이런 고충들을 엄청 많이 털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우리 국장이 계시니까 뭐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그 소상공인들 전체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관내업체들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까 이건 뭐 언론인들하고 간담회 해봐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성시가 너무 부족해요. 네, 지금 상황이.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당부입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출자 출연 계획안 나온 게 총 5건이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니까 2025년도에 출연할 금액에 대해서 산정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첨단산업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출자 출연 계획 동의안으로 왔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출자 출연 계획안 이제 총괄로 해가지고 이렇게 총괄표가 있어요. 근데 네. 여기에 보시면은 2025년 출연 계획안인데 24년도에 출연한 출연액만 나와 있지 2025년에 출연을 얼마를 하겠다라는 거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걸 좀 적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심사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네, 좀 면밀히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구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다 말씀 주셔서 저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출자금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일자리 경제과장 박종입니다. 출자금 산정은 이제 매년 수요를 이제 경기 신보에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이제 전년도 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세워줍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도랑 21년도 보면은 이 3배가 갑자기 네. 줄었잖아요. 이거 늘었죠. 왜 그런 거예요?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특별 자금이 많이 해가지고 대출이 많이 실행된 겁니다. 코로나가 20년도부터 시작된 거니까 20년도. 추가로 받은 건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죠. 이제 추경에 또 편성하고 해서 이제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6억 정도 규모였다가 그렇죠. 추경으로 이제 4억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4억에다가 6억에다가 뭐 이제 그럼 매년 비슷한 수준이겠네요. 조금씩 늘어나죠. 지금 9억까지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급격하게 늘거나 줄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는. 예, 지금 올해도 지금 소진이 다 돼가지고 지금 대출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출자금 어느 정도 지금 뭐 똑같이 이제 편성을 하고 있는 건데 9억 원 정도. 예, 9억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반까지 정해 10분? 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소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규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운행 대상 마을 선정 기준 및 운행 방법 개선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성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4조는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및 이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행복택시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행복택시 탑승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행복택시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의안의 비용 추계에서 관계 법령별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0억 2,500만 원입니다.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행복택시가 여객 운수법에 적용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택시는 네. 대중교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좀 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그 정의에서도 나왔지만 여객 운수 사업법에 수요응답형 여객 운송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복택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50조 재정 지원에 보시면 낡은 차량의 대체도 가능한 거죠? 재정 지원이요? 98페이지입니다. 사항 30조 50조 사항입니다. 50조. 수요응답형으로 맞는다면 그러면 법령 중에서도 재정 지원이 가능한 거죠? 예, 재정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택시가 택시는 이제 5인승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행복택시는 주로 어르신들 이제 주로 운송에 이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젊은 분도 타시는데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어르신들이 탈 수 있는 용이한 차량이 이제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서요. 좀 먼 시일이지만 진짜 앉아서 타신다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차량을 샘플로 어떤 이렇게 대체 지원해서 지원이 된다니까요. 더구나 30억 정도 5차년도에 계획하시는 거 아닙니까? 30대 7다, 30% 70%. 그렇다면 도비존이 30%니까 택시를 한번 이렇게 개조해서 탈 수 용이한 차량, 약간 뭐 높은 그 셀토스인가요? 뭐 그런 차량으로 이렇게 개조가 가능한지가 제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가능한지가.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이용되는 택시는 안성 시내에 있는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에 한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이동 약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이동 약자 센터를 운영하면서 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나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아닌 분에 한해서는 또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외에 대체 수단을 올해 8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임차 택시도 현재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동약자들이 탈 수 있는 조건은 종합병원에서 그 버스를 타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은 현재 이제 지금 저희가 운영 중인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타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뭐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재 추세가 지금 이제 택시들이 차량이 다해서 교체를 할 때 시내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예전에는 일반 승용차 개념의 택시였지만 요즘에는 소형 SUV나 이런 쪽으로도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행복택시로 지정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탑승한 용이하게 좀 하기 위해서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건 국장님 이게 이 부분에 제가 질의 드릴 건 아닌데 그 늘상 이제 그 수요응답형 톡버스랑 그 여기는 행복택시는 이제 제외되지만 이 택시하고 이제 마찰이 이제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시의 샘플을 들자면 이제 거점 승차 지점을 정해놓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잘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모델화 시키고 싶은 건데요. 거기는 거점별로 경로당을 지정해놓고 톡버스를 승차하게 합니다. 딴 데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거기서 버튼식으로 누르면 그게 바로 톡버스 연결이 되어 갖고요. 거기까지만 갑니다. 그렇다면 안성도 우리 시도 택시랑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거든요. 그 좀 다르지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가 가능하시면 한번 시험 삼아도 한번 한 개의 마을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네. 최우수 의원님.
예, 최호섭 위원입니다. 그 뭐 내용은 이제 대부분 좀 그 행복 택시 하는 부분을 좀 개정하는 거잖아요. 일부 이제 뭐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왔지만 이제 일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좀 개선하려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교통정책과장 한규석입니다. 이 조례는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운행,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택시하고 이제 똑버스하고의 관계에서 택시에서 이제 반발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한 의회에서도 한번 했지만 저희가 한 5차례 택시 업계랑 그 간담회나 그 상담을 했습니다. 그 저기 택시부에 가서 그래서 이제 많은 의견을 건의를 받았는데 이 조례도 일부는 반영이 돼 있지만 저희가 행복 택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을 간의 그 가구 수나 그 인구 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1일 3회 정도 그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그 배정된 거를 소화를 못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다는 얘기를 그 간담회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의회에서도 오셔가지고 그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상 마을을 전수 조사를 해서 마을 주민이 많거나 노약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그 운행 횟수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그 수요를 못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이제 지금 주 5일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일에는 거기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냐. 휴일에도 좀 마을에서도 그런 제안이 나왔고 그 행복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그런 제안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는 주 7일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민원 사항 중에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조례나 이 행복택시 그 목적에 부합되는 거는 아니죠. 부적합한 거는 아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그 NFC 카드라고 택시 기사들이 태그를 해야 운행을 할 수 있고 그 컨트롤을 마을 이장님이나 뭐 노인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실제 운영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저희도 그 우리 택시 간담회를 통해서 뭐 과장님한테 계속 건의드렸던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번 조례안에 좀 담겨 있어서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여튼 뭐 택시업계가 뭐 톡버스 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또 행복 택시 부분은 좀 더 좀 강화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